자, 다음으로 increasing benefit 구조를 가진 보험 상품 말고 decreasing benefit을 가진 보험 상품, 즉 감소하는 benefit을 가진 보험 상품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는 아마 108페이지에 해당하고 있을 겁니다. 교재. 자, 그럼 여기서는 이제 어떨까요? 아까 increasing하고 좀 차이가 나겠죠. 그래서 decreasing 하니까 베네핏 구조를 이렇게 생각하죠. 자, 제일 처음에는 n이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렇게 계단식으로 떨어지는 거죠. 이렇게 돼가지고 1. 여기가 n 시점입니다. 자, 이렇게 되는 걸 보죠. 자, 0, 시점 1, 시점 2, 3 이렇게 해가지고. 베네핏이고요. 베네핏. 이 사망 시간입니다. 언제 되느냐에 따라서 베네핏이 이렇게 줄어드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 이런 decreasing benefit. 이게 또 그런 예의 하나입니다. 예, decreasing 또 정의를 하기 나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나의 간단한 예를 통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여기서는 n이 이후의 시점은 생각하지 않죠. 왜냐하면 이게 이제 더 감소해버리면 없어지잖아요, 이게.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이제 표현을 하자면, 베네핏을 이제 표현하자면, n 빼기 t,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뭐 아니면 여기 뭐 복잡합니다만 플러스를 이렇게 써줘도 되고요. 뭐 아니면은 뭐 n-t, 요거에다가 뭐 인디케이터 해가지고 t가 뭐 n보다 같거나 작다 뭐 이런 식으로 쓸 수도 있겠죠. 여러분들이 뭐 여러분이 적기 나름입니다. 뭐 이런 거는 개념적으로 생각하세요. 이런 거를 직접적으로 계산하겠다 하는 것은 경우에 따라서 가능하지만 항상 가능한 건 아니고요. 좀 계산이 많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개념적으로 접근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기대값을 보면은 여기에서 n-t에 요거에다가 플러스에다가 v에 이렇게 t 이 플러스라고 하는 건 뭡니까? 플러스라고 하는 거는 x 플러스다 이런 거는 뭐냐면은 x다. x가 양수이면 아니면은 나아질 경우는 if 나아질 경우에는 0이다 하는 겁니다. 즉 양수 부분만 취하겠다 하는 거하고 동일한 정의이죠. 이렇게 그래서 간단하게 여러분이 뭐 많이 접하기 때문에 플러스라고 하는 기호에 익숙해지시기 바라고요. 그다음 특히 이제 뭐 다음에 뭐 수리금융학 즉 금융공학 같은 것을 공부하실 때 플러스 기호가 많이 나오니까 도움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제 간단하게 표현을 하자면 이제 D죠. A의 바에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쓰고요. 그다음에 X의 는 N이다. 이렇게 했는데 여기 더 조심해야 될 게 여기서 1이 반드시 적어줘야 되겠죠. 왜냐하면 N이 넘어간다. 넘어가면 아무것도 지급되는 게 없습니다. 디크리징 베네핏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돼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뭐 이 기호가 문제가 아니고 여기서는 베네핏이 어떻게 되느냐를 살펴보시죠. 베네핏이. 그러면 이제 이 베네핏이 이렇게 되고 얘는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죠. 이렇게. 그래서 베네핏을 좀 더 다르게 생각을 해볼게요. 이 구조식을 요 표현했던 요거를 요 다르게 한번 표현합시다. 요걸 동일하게 표현하면 뭐가 됩니까? 그냥 베네핏이 1이다. 전 기간 1이다 라고 일단 생각합시다. 그 다음 n-1 시점에는 베네핏이 또 1인 게 하나 더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 자체는 하나라고 하나의 베네핏. 요것도 하나의 베네핏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처음에 여기 1 시점에 여기에서 베네핏이 한 개 있자리. 이렇게. 이것도 베네핏 1짜리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런 보험 계약이 N개가 지금 있는 거죠, 여기서는. 이건 하나의 보험 계약이고요. 지금 여기서 다룬 거는 보험 계약을 지금 N개를 생각했어요. 그래서 요게 뜻하는 게 뭐냐면 요것이 뜻하는 거는 A의 바의 X의 1입니다.
요거고요.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뜻하는 이 보험계약은 A의 X의 N의 1. 보험기간이 N이죠. 즉, 정기보험을 N개를 결합을 한 거하고 Decreasing Benefit하고 구조가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보험 수학을 공부할 때 너무 수리적으로 하기보다는요. 여러분이 쉽게 다른 사람한테 설명한다는 기분으로 하세요. 그래야만이 이해하기가 더 편하고 여러분이 기억이 오래 남습니다. 수리적인 거는 언젠가는 잊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중간에 잊지 않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지만 보다 더 중요한 거는 여러분은 보험회사에서 다른 분야의 사람들과 대화를 하면서 여러 가지 공동의 문제를 풀어나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상대편을 자세히 이 보험 수리를 수리적으로 설명하기보다는 다른 방식으로 편하게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설명하는 게 필요하고요. 여러분 자신도 그렇게 이해하는 게 나중에 기억이 많이 남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꾸 이런 그림 또는 다른 그림들을 자꾸 보여드리는 이유가 그렇게 해야지 기억이 잘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정리를 하자면 이것은 결국에는 서메이션이다 하는 거죠. 이런 여러 가지 정기보험의 합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A의 X의 N, 여기서 이제 N은 바꿔야죠. K라고 바꾸도록 하죠. 그래서 간단하게 뭐 S라고 할까요? 아까처럼 S라고 하면은 1, S가 지금 1부터 시작해서 N까지입니다. 이렇게 S가 넣을 때마다 그래서 N개의 혼합 상품이다 라고 하는 거를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제 오늘 다양한 보험 상품에 대해서 여러분이 공부를 했습니다. 자, 보험 상품의 특성이라고 하는 게 다양하고 하나하나를 알고 그리고 그것을 조립해서 더욱더 복잡한 상품을 만들 수 있다 하는 것을 명심하시고요. 이런 것을 토대로 해가지고 여러분이 미래에 좋은 보험 상품을 만드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다룰 수 있는 게 이제 annually increasing이 아니고 continuously increasing 하는 요 경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그러니까 베네핏이 간단하게 표현하자면요. 이렇게 쭉 증가하는 겁니다. T에 대해서 할 때 베네핏이 시간에 따라서 쭉 증가하는 걸 의미합니다. 참 좋겠죠. 예. 자, 그러니까 지금 이건 현재 지금 이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베네핏이 이렇게 된다. 그러면 이렇게 돼 있고, 그럼 이제 기대값을 표현하자면, 요 이제 할인을 해줘. 만약 사망을 요때 했다. 그러면은 요때 돈은 이게 이제 T고요. 줘야 될 보험금이 T입니다. 그냥 할인을 해야죠. 요만큼. VT로 이렇게 할인을 해요. 그러면 이제 기대값 T, VT다. 뭐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고. 이거는 이제 기호를 쓴다면은 이제 좀 복잡해지겠죠. 이렇게 A에. 요게 이거 꾸준히 증가하니까 바를 붙입니다. 꾸준히. 컨티뉴어스. 얘도 컨티뉴어스. 지급 바로 하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식의 기호를 썼다라고 하는 거를. 여기 이제, 여기 I에 이제 바가 들어간 게 차이점입니다. 자, 그럼 예를 들어서 한번 풀어볼게요. 자, 우리가 예를 들어서 푼다는 것은 뭘 의미하느냐면, 미우가 이게 이제 상수일 때를 한번 생각을 해보죠. 그러면은 이제 그 I 바 A 바의 X다. 이렇게 하는 것은 적분이죠. 단순히 0에서 무한대까지. 그래서 T의 VT. 자, 이게 보험금이고요. 여기 이제 할인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확률 현상을 묘사를 하는 PDF, PX 그다음에 뮤의 XT 이렇게 이제 쓰죠. 이렇게 쓰는데 요거 지금 상수입니다. 지금 현재 뮤라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게 뮤일 때는 요거는 간단하게 2의 마이너스 뮤 t가 되죠. 여기는 굳이 적분할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vt는 요거는 이제 2의 마이너스 델타 t라고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이것을 이용해서 여러분이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계산은 이제 뭐 여러분이 적용해 보면 되는데요. 뭐 간단히 보면은 이렇게 보시면 0 무한대에다가 잘 보시면 t 그 다음에 2의 마이너스 델타 플러스 뮤의 t 그 다음에 뮤 dt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뮤는 상수니까 밖으로 나오면 되고요. 그러면은 여러분이 보시면은 뮤 있고 그 다음에 t 그 다음에 2의 마이너스 델타 플러스 뮤인데 여러분이 여기서 트릭을 한번 써보죠. 델타 플러스 뮤를 한번 여기 쓰시고 여기다 나누기 뮤 플러스 델타를 이렇게 해봅시다. 자, 그래도 위아래 식이 똑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뭡니까? 여기서 보니까 이게 지금 뮤 대신에 델타 플러스 뮤가 있는 거예요. 여기도 뮤 대신에 델타 플러스 뮤가 있는 거예요. 마치 이거를 여러분이 익스포넨셜 분포의 모수값으로 생각을 해도 돼요. 이렇게 되면.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그러면 요 자체는 익스포넨셜 분포의 기대값, 평균으로 이렇게 간주를 해도 되죠. 이렇게. 그러면은 여러분이 쉽게 계산을 할 수 있고 이게 평균이니까 요거는 여러분이 뮤 플러스 델타다. 요런 경우에는 이렇게 해서 암기해 두시면은 뭐 많이 나옵니다. 팩트 사실이죠. 이제 이거는 팩트니까 알아두세요. 예를 들어서 뭐 0에서 무한대다 뭐 t에 2에 마이너스 뮤 t 이렇게 간단하게 뮤만 있다고 생각합시다. 그러면 이거는 그냥 해버리면은 뮤분의 1이다 라고 하는 요 사실을 암기하고 있다면 그러면 요 원리를 적용했다면 그냥 바로 알 수 있죠. 여기서. 그래서 얘는 뮤의 뮤 플러스 델타의 제곱이다 라고 하는 것으로서 이제 결론을 내릴 수 있죠. 물론 여러분 이렇게 안 하셔도 돼요. 부분적분을 활용하셔가지고 부분적분을 제가 보여드리는 부분적분을 활용하시면은 되고요. 그렇지 않고 좀 빨리 하고 싶을 때는 이 포뮬라 이런 형태는 뮤분의 1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용해도 충분히 빨리 여러분이 계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continuously increasing 하는 whole life에 대해서요. 계산하는 거 과정에 대해서 한번 또 다른 방법에 대해서 접근해 볼게요. 여기에서는 0에서 무한대까지 t, vt, 그 다음에 tpx, 그 다음에 뮤의 xt. 자, 이렇게 되는 기본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복잡해 보이니까요. 여러분이 만약에 이제 이 t 자체를 0에서 뭐 t까지 ds다. 이거 똑같죠, 당연하게. 그래서 그거를 넣어서 이중적분으로 만들어서 표현해도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면요. 그것이 0 무한대 해가지고 0에서 t까지 해서 vt 그 다음에 tpx mu xt에 그 다음에 이렇게 ds dt 이렇게 표현을 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요걸 하려면은 이제 여러분이 이게는 이제 적분을 뭘 먼저 하느냐의 문제거든요. 이렇게 됐을 경우에. 그래서 지금 이제 적분하는 거를 이제 여러분이 순서를 바꾸셔가지고 여기서 t에 대해서 먼저 적분을 하고요. 여기서 s하고 t 두 개잖아요. 지금 여기서 그러면 t에 대해서 먼저 적분하면은 0 무한대 자 여기서 보면요 어떻게 되는지 봅시다. 지금 s하고 t는 요 관계가 있어요. 그런데 t는 무한대보다 작습니다. 여기서 0하고 무한대까지가 t이고요. 주목을 해야 될 게 s는 0하고 t에 있죠. 여기서.
그런데 t는 0하고 무한대 써 있어. 그래서 이제 이 관계를 이용하면 돼요. 그러면은 먼저 뭐에 대해서 적분을 먼저 t에 대해서 먼저 적분을 하고 나중에 그 s에 대해서 적분한다. 그러면 이제 이거는 이렇게 될 수 있죠. s t는 요거고요. 그 다음에 요거하고 요거를 보시면은 s는 그 다음에는 0에서 무한대까지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거꾸로 생각하면. 그러면 이제 요거는 무한대까지 해서 ds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이제 s부터 그 다음에 무한대까지 t에 대해서 먼저 보면 t, tpx, mu의 x, dt의 dt. 이렇게 이제 적분 순서를 바꾸는 거를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바꾸고 나면 뭐가 장점이 생기느냐면은 뭐 이걸 항상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건 아닙니다. 단지 이제 수리적으로 이렇게 하면은 요거 자체는 마치 뭐하고 같냐면 요건 디퍼드 어뇨이티하고 같아요. 생김새가 s 디퍼드 a의 바의 x다. 뭐 이런 식으로 한 거하고 똑같죠. 이렇게. 그래서 만일에 이제 그 디퍼드 어뇨이티 요걸 계산하기 쉽다면요, 여러분이 이 공식을 활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다음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한번 응용을 해보죠. 이 문제를. 이게 이제 예제. 자, mu x의 t다. 이게 상수로 이제 뭐 계산하기 편하게 이렇게 해봤어요. 자, 그런 다음에 I 바, A 바의 x를 계산해보죠. 자, 이렇게 됐을 때 우리가 좀 전에 했던 그걸 응용을 하면은 deferred annuity, deferred whole life의 거를 적분을 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지금. 근데 이제 요게 뭐냐 하는 것만 계산을 해보면 되죠, 요게. 자, 이게 뭐냐 하는 것만 계산하면 되는데, 참조해서 S 디퍼드 A의 X다. 요거는 이제 간단합니다. 이게 뭐죠? 여러분, 아까 계산했듯이. 요거는 디퍼드 어뉴이티는 현재 여기 있고 S 시점 여기 있죠. 요 사람은 여기까지 생존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사망을 해야만이 1이라고 하는 돈을 받게 되는 계약입니다. 요때 사망하면 절대 아무것도 못 받죠. 그래서 이제 요거라고 하는 건 결국에는 생존을 해야죠. 요때까지. 그래서 V의 S, 그 다음에 P의 X의 S, 요게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A의 X 플러스 S, 나이 많아지면서 새롭게 종신보험을 가입한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요거니까 요걸 유념해 주면 되죠. 그러면 이제 요거는 2의 마이너스 델타 S고요. 요거는 2의 마이너스 뮤의 S고. 요건 여러분이 공식 알고 있죠. 연령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그냥 뮤 플러스 델타의 그 다음에 뮤일 뿐입니다. 요 공식은 여러분. 즉 그 뮤 x의 t가 상수이면 이렇게 상수이면은 a 바 x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공식이 뮤의 뮤 플러스 델타인데 전혀 x하고 상관없죠. 그러니까 x가 바뀌어도 이 공식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쓴 거고요. x 이제 요걸 이제 여기다 집어넣는 거죠. 그러면 이제 0에서 무한대까지 해서 2의 마이너스 뮤 플러스 델타 예, S 그 다음에 뮤 플러스 S ds 이렇게 해서 적분을 해주면 됩니다. 아까에 비해서 굉장히 간단해진 적분이 되겠죠. 그래서 뭐 여러분이 이제 요 적분을 이용해서 계산을 하면은 충분히 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요 상수니까 그냥 여러분 쉽게 적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결과와 마찬가지를 여러분이 획득할 수 있다 하는 점을 제가 알려드립니다.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생명보험의 보험 수리적 형가를 계산 문제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했던 것을 살펴보면은
사망 즉시 보험금을 지급하는 유형과 그리고 사망하고 나서 일정 기간이 지난 정수 시점에 그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보험 수리적 현재 가치를 계산하는 방법이 각각 다르고요. 그리고 그 경우에 보험 수리 기호나 여러 가지가 차이가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이 확인을 했을 겁니다. 자, 오늘은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페이지 108페이지고요. 섹션 4.3입니다. 4.3에서 insurance payable at the end 자, 이렇게 길게 되어 있는데요. 자, 인슈런스 보험 계약인데 언제 보험금을 지급하느냐 하는 거는 연말에 지급하는 거죠. 사망 즉시 지급하는 게 아니고 지금 다루는 거는 사망하고 연말에 지급하는 이런 계약들에 대해서 살펴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기호로 쓰면 A에 X에 라고 하는 거 이거는 이제 whole life였죠. whole life인데 기대값으로 표현하면은 V에 T 해서 이렇게 표현을 했다는 걸 여러분이 알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A에 X에 1, N 하는 건 이제 term life입니다. 이거는 term life니까 기호로 쓰자면 이렇게 되고 V에 T 그래서 indicate T가 그 다음에 이제 N보다 작다 라고 하는 것으로서 여러분이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A에 X에 N 하는 건 인다우먼트죠. 인다우먼트 같은 경우에는 사망 시에도 지급을 하고요. 그리고 생존했을 때, N 시점에 생존했을 때도 지급을 받는 이런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다시 쓰자면 V에 T에 and N, 그러니까 T와 N의 최소값이죠. 최소값이 이제 이렇게 되는 이런 형태이고, 이거는 특별하게 이제 여러분들이 두 개죠. 생존 시와 사망 시 두 개로 나눌 수 있으니까 사망 시를 표현하면은 A에 X에 앵글 N 해서 1 해서 요 같은 경우에는 사망 시에 지급받는 거고요. 그 다음에 생존 시에 지급받는 거는 이제 표현을 X에 N에 1 이렇게도 표현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제 요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퓨어 인다우먼트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거고요. 퓨어 인다우먼트고 그리고 요거는 이제 생존 시에만 지급을 받기 때문에 P의 X의 N 곱하기 V의 N승 하고 이제 동일한 개념입니다. 요거 자체는. 그리고 특별하게 기호로서 E의 X의 N이다 라고 표현할 수도 있다는 것을 이제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요 같은 경우에는 요 같은 경우에는 A의 X의 앵글 N의 1이다 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서메이션이죠. 서메이션인데 V의 K 플러스 1 그 다음에 K 디퍼더 Q의 X 라고 해서 K가 지금 0부터 시작해가지고 여기는 N까지니까 이제 개수가 N번 지급되죠. N가지 경우가 생기니까 여기서는 N-1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자, 주목할 건 여기는 N-1이 들어갔다는 것만 주목하면 됩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개수는 N번이죠. 왜냐하면 첫 번째 해에 지급받을 수도 있고 두 번째 해, 마지막 N번째 해에 지급받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확인할 수 있고 여러분이 이제 잘 아시는 요 종신보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게 서메이션이긴 한데 다 동일하죠. 다 동일한데 요 범위만 달라지죠. 0부터 시작한 건 똑같고요. 요 부분 대신에 무한대다. 그러니까 사망할 때까지 언제든지 이제 그 지급을 받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제 이런 기호들 한 번 더 정돈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닙니다. 다른 걸로 하도록 하자. 지금까지는
그 연속적인 보험금 지급에 대해서 주로 다루었습니다. 이제는 연속적이지 않은 보험금 지급, 즉 말이 어려운데요. 보험금 지급 사유가 사망입니다. 지금 현재. 그러니까 사망이 발생하고 바로 보험금을 지급한다라고 하는 것을 다뤘다면 지금은 이제 보험금 지급 사망 이후에 일정 기간이 지난 다음에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 좀 복잡해졌죠. 자, 다시 보여드릴게요. 자, 그림으로 보이면 자, X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이때에 T 시점에 사망을 합니다. 이렇게. 사망을 하는데 보험금 지급은 이때 하는 게 아니고요. T가 예를 들어서 뭐 10.7이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서 이게 실수인 셈이죠. 정수가 아닙니다. 자연수가 아니죠. 그런데 보험금 지급을 이때 하겠다. 자연수 시점 예를 들면은 10일 이걸 이제 표현을 뭐라고 하냐면 실링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죠. 올림하는 시점. 여기 현재는 10일입니다. 이때에 이제 1이라고 하는 것을 주겠다. 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보험금 지급 시점이 이전에는 컨티뉴어스 경우에는 바로 지급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조금 기다렸다가 연말에 지급하겠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그래서 여러분이 기호를 쓰자면 요 시점은 T의 플로어가 될 거고 요거는 실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그 discrete life insurance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시점이 이제 중요하죠, 여기서. 그래서 요걸 할인을 한다, 요 시점으로. 그러면은 V에 T에 이렇게 실링을 해주면 됩니다. 교과서에서는 어떤 책에서는 V에 K 플러스 1이라고 되어 있죠. 이 K가 이제 거기에서는 T의 플로어와 같은 개념으로 이렇게 쓰였는데요. 이 기호가 좀 더 명확하기 때문에 제가 이제 실링이라고 하는 기호를 실링 더 많이 씁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이제 기호를 쓰자면 A의 X 이제 바가 없죠. 이제 기호를 보자면 바가 없는데 이게 이제 뭐냐면 expectation 기대값의 T의 실링 이렇게 표현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염두에 두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숫자라고 하는 자체는 이제 뭡니까? 이 숫자라는 자체는 실수가 아니죠. 이제 1, 2, 3 이런 식으로 발생하는 숫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그림을 그리자면 이제 우리가 사망 시점이 뭐가 되든지 간에요. 정수 시점이 중요합니다. 자, 만약 이때 사망을 한다. 그러면은 이 시점에 1을 받게 되죠. 만약에 이 시점에 사망을 한다. 그러면은 뒤 좀 있다가 이때 1을 받게 되죠. 물론 이거는 이제 그 사망 시점이 이거일 수도 있고 이거일 수도 있고 이거일 수도. 그러면 이제 결국에는 여기서 초점이 뭡니까? 언제 사망하느냐 이거죠. 구간별로. 구간별로 발생 확률이 중요하죠. 발생 확률. 자, 이 개념이 굉장히 필요하다. 여기서는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 구간별 발생 확률을 어떻게 표현하면, 자, 이때에 사망을 한다라고 하는 발생 확률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그냥 Q의 X라고 표현을 해도 되고, 여기서는. 그렇지만 여기서는 그것보다는 오히려 0 디퍼드 이렇게 표현하는 게 좋습니다. 그럼 뭐냐면은, 자, 요건 뭡니까? 요때 확률은 다시 표현하자면 1 디퍼드 Q의 X다. 이렇게. 이게 뭡니까? 현재 X살인데 1년 뒤에서 1년 이내에, 즉 1년 뒤에 2년 이내에 사망할 확률이죠. 그럼 만약에 3이다. 그러면은 이때에 발생할 확률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적자면은 2 디퍼드 Q의 X 되죠. 그러면 2년 뒤에, 즉 이게 뜻하는 게 probability T가 2와 뭐 3 사이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 있는 개념이죠. 이런 식으로 구간별 발생 확률, 구간별 사망 확률을 이렇게 표현한다. 그것만 이제 염두에 두시면 이게 계산이 어렵지 않게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연속형보다 쉬운 거는요. 이렇게 되니까 결국엔 뭡니까? 이거는 그냥 정수입니다. 여기 발생, 여기 발생, 여기 발생, 여기 발생하느냐. 그러면 얘는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요때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때 지급을 하니까 요때 요 돈의 현재 가치는 V의 1승이죠. 이렇게.
이거는 요때의 돈의 가치는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V의 2승입니다. 이때의 돈을 받는다면 이거는 V의 3승이 되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증가하게 되죠. 근데 유념할 거는 이제 요건 0일 때는 요게 이제 1승이고요. 요게 1일 때는 요게 2승이 되고 3일 때는 요게 2일 때는 요게 3승이 된다. 뭐 이런 식이니까 요걸 다시 요약해서 적자면은 V의 K 플러스 1, K의 디퍼드 Q의 X. K는 0부터 시작해가지고 무한대까지 간다. 뭐 이런 이산적인 즉 서메이션의 형태, 즉 시그마로서 이렇게 EX를 표현할 수 있다. 요게 이제 여러분들이 주목해야 될 점입니다. 자, 조금 더 정리를 해드리면요. 요렇게도 표현할 수 있고, 뭐, 다르게 표현하자면, 요거 이제, 이 표현이 머릿속에 떠오르는데 계산할 때 불편하다면 또 다르게도 할 수 있죠. 예를 들어서, V의 K 플러스 1이고, 이제 생존해야 됩니다. K 시점까지. 즉, 요게 뜻하는 게 뭡니까? 요 그림을 그리면은, 다시 그리자면, 0이고 X입니다. 그래서 K가 있고, K 플러스 1을 생각합시다. 그러면은, 요때 이제 사망을 하는 걸 얘기를 하는데요, 이게. 요때까지는 생존을 해야 됩니다, 이 사람은. 여기 살아있다가 요때 생존을 하고 요 시점에 사망을 하는 거요 사이에 사망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요거는 다시 표현하자면 V의 K 플러스 1 그다가 KPX 자 요게 KPX입니다. 이 사람이 요까지 생존해야죠. 그럼 나이가 이제 K차이 많아졌어요. 그 다음에 1년 이내에 사망합니다. 그러면은 Q의 X 플러스 K 나이가 많아진 상태에서 1년 이내에 사망을 한다 하는 점을 유의해 주세요. 그러면 이제 공식으로는 이거를 이제 머릿속에 두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구체적으로는 이런 확률이다 라고 하는 거를 유념을 하시면 됩니다. 자, discrete 지금 다루고 있는 게 discrete whole life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죠. 기호로 이제 A의 X라고 이렇게 썼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E의 V의 T 이렇게 또는 뭐 교과서적인 표현으로 E의 V의 K 플러스 1이다 뭐 이런 식으로 썼는데요. 자, 저는 이제 주로 이렇게 쓰고 있는데 분산을 한번 계산해 보죠. 그러면은 분산을 보면은 V의 T 자, 이거죠. 그럼 여러분 이제 상상이 되죠. 요거는 그럴 거다라고 답은 A의 X의 2델타 A의 X의 요거에다가 제곱이다 뭐 이렇게 되는 거는 자명합니다. 이제 자 이거 이제 분산 공식을 한번 적용하면 이유는 분산 공식을 한번 적용하면 V의 T의 이거 제곱을 하시고 빼기 2의 V의 T 전체의 제곱이 된다 뭐 이런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요거는 또 마찬가지입니다. V 자체가 안으로 들어가면 되죠. 그러니까 이거는 E의 마이너스 2델타의 T에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 거고. 빼기 뭐 이건 A의 X의 제곱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요거 2델타로 바뀌었으니까 이렇게 된다 하는 게 이제 자명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웬만하면은 디스크릿이든 뭐 아니면은 컨티뉴어스 케이스든 요 상품의 특성만 달라지고 보험금 지급하는 시점만 연속적이냐 아니면 이산적이냐가 달라지는 거죠. 상품 때문에 계약 상태 때문에 그 외적인 거에서 분산은 형태가 아주 유사하다라고 하는 것을 아시면 됩니다. 예제를 한번 풀도록 해보죠. 08년도에 제가 퀴즈를 냈던 문제인데 두 번째 퀴즈의 5번째 문제인데 문제가 뭐냐면은 A의 X 디스크릿의 expectation이 0.36이다 돼 있고요. A의 X의 2가 0.17이다. 이게 이제 조건으로 주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사람은 20명이 있어요. individuals 20명이 지금 현재 보험 계약을 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자율은 여기서 I는 6%다. 0.06이다. 그러면
이렇게 돼 있는 경우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20명이 있으니까 우리가 사망 시점, 이 20명의 사망 시점을 우리가 현재 T1, T2 해가지고 20개가 있어야 되죠. T22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요것들은 모두 다 독립이다. 독립이다. 라고 이렇게 이제 가정을 하고 있죠. 그리고 베네핏이, 지금 베네핏 자체가 보험금이 5다. 뭐 이런 경우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는 회사가 현재 20명의 보험 계약을 가지고서 그 미래의 지급을 20명이 언제 발생할지 모르죠. 그것을 현재 가치로 바꾸어서 하는 거. 즉, 그 보험금 지급의 현재 가치 S를 한번 생각해죠. S는 쉽게 생각하자면 5에다가 V의 T1. 이게 이제 첫 번째 계약이죠. 이거는 두 번째 계약은 현재 가치는 T2. 이렇게 해가지고 5에 V에 T에 20명, 20까지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 이게 이제 보험금 지급의 현재 가치죠. 불확실한 확률 변수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거를 다루기 위해서 우리가 기대값을 한번 계산해 봐야죠. 지난 시간에도 했듯이 기대값은. 이건 이제 뭐 그냥 간단합니다. 낱낱의 것이고 5의 VT1이 이런 게 이제 20번 생기는 거죠. 5에 2에 V에 T에 20. 그런데 지금 이게 동일한 분포를 따르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5 곱하기 20개가 생기죠. 20개에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걸 다시 쓰면은 2의 VT입니다. 아, 제가 하나 놓치고 있는데, 자, 이게 지금 보험계약 자체가 지금 이산적인 보험계약을 지금 가정하고 있으니까 여기서는 이렇게 꺽쇠를 쳐줘야 됩니다. 지금. 자, 그러면 이제 요거는 이제 A의 그냥 X죠. AX. 이렇게 볼 수 있는 개념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베리언스 텀을 구하면은 베리언스의 S를 구하자. 그러면 우리가 베리언스를 이렇게 하면 되는데요. 자, 우리가 이 개별적인 게 다 독립적이라고 우리가 지금 설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독립이면은 다 분해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베리언스의 5의 V의 T1 해가지고 해서 베리언스의 5의 V의 T의 20 이렇게 모든 것이 다 개별 분산의 합으로 다 나타내죠. 독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독립. 자, 적죠. 독립. 그리고 이제 이 5라고 하는 숫자는 상수니까 다 튀어나올 수 있고요. 그리고 모든 확률 변수는 다 동일한 분포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가정이 그러니까. 그래서 5의 제곱이고요. 이렇게 해서 V의 T인데 동일한 건데 이게 지금 몇 개가 있어요. 동일한 게. 지금 20개가 있어요. 20개. 자, 이 20명 이게 이제 계약수죠. 이게 있어 지금. 그러면 이제 이거는 알고 있죠. 요 분산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A의 X의 2 빼기 A의 X의 제곱 이렇게 돼 있으니까. 따라서 이제 여러분이 여기에 있는 숫자가 36, 0.36이니까 그거는 이제 여기에 넣으면 됩니다. 여기다가 0.36을 넣으면 되고요. 그다음에 요거 계산할 때는 0.17, 그 다음에 0.36의 제곱 이렇게 함으로써 여러분들이 그 전체 보험계약 20개의 그 미래 보험금 지급액의 현재 가치와 그리고 분산을 계산할 수 있다. 물론 지난 시간에 했던 것처럼 뭐 보험회사가 얼마의 초기 자본을 가지고 있었느냐, 초기 얼마를 가지고 있어야만이 뭐 확률 95% 이하로 감당할 수 있느냐, 그건 이제 지난 시간에 문제를 참조를 하시면 됩니다.